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오픈 AI에서 새로운 GPT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움찔한 일론 머스크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AI 발전 속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올해 뭔가를 보여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다우지수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이 잘 오르지 못할 때 다우가 9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번에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애플과 테슬라의 상승과 함께 반도체 주식들의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0.2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폭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의 상승에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인텔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새로운 자금 수요를 받아서 새로운 칩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에 2%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는 0.02% 하락하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보합권의 모습인데 아무래도 금주에 나올 미국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15일 수요일에 나올 CPI 지수 발표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굵직한 발표가 금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별다른 주가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일단 금주 15일, 즉 수요일에 나올 미국 CPI 지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0.4% 상승, 전년 대비 3.4%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직전월에도 0.4% 전월 대비 상승이 나왔는데 전월 대비 상승률은 거의 유사한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고 전년 대비로는 전월보다는 좀 누그러뜨려지는 모습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원 CPI도 이번에 5월달에 발표될 수치가 4월달 수치인데요. 이 4월달 수치가 3월달 수치보다는 좀 낮아질 것으로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0.3% 예상인데 3월달 수치가 0.4% 예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낮아지는 수치. 전년 대비로도 3.8%보다 낮아진 3.6%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 고용보고서라든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미국 경제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둔화와 함께 미국 물가지수마저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연내 금리 인하 확률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연초만 하더라도 연내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많이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현재는 최대로 봤을 때 2번, 그리고 대부분의 의견이 연내 1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CPI 지수와 같은 물가가 계속해서 3%대를 유지를 하면서 잘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고용 상황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니까 그래도 연내 한 차례 정도의 최소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리 인하 시기는 빠르면 9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과 7월 달에도 FOMC 회의가 있지만 그 금리 인하 확률이 20%대 이하를 보여주고 있고요. 9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61.2%로서 어제와 같은 확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은 74%로 상당히 높고요. 12월 달에도 거의 88%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2% 상승한 171.89불로 마감을 했어요. 일봉 차트를 보면 여기 보이시는 검정색 선 약 170불대 전후로 해서 지지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고요. 4월 29일에 일론이 중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15%갭 상승을 보여줬는데 여기 보이시면은 갭 상승 구간, 이 갭이 있죠. 이 갭을 모두 메꾼 듯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날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팔 사람들은 대부분 팔았다라는 뜻이 될 것도 같은데요. 6월 13일에 테슬라 주주총회가 있는데 아마 그날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이 가장 심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지지하는 모습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 역시 찬성표를 많이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테슬라에 많이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한 138불 정도의 바닥이 어느 정도 나온 만큼 뭐 어깨선이라고 할 수 있는 160불대에서는 그래도 많은 큰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게요. 아무튼 그간 테슬라 주가가 약했던 건 자동차 판매량도 좀 그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판매량이 적어지면 수요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라도 차량 가격을 인하를 하게 되는데 그간의 차량 가격 인하 역시 테슬라 주가 하락에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올해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테슬라가 어느 정도 자동차 기업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서 AI 그리고 에너지, 로보틱스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에너지 사업의 성장은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테슬라 자동차 사업 분야보다도 이제 훨씬 클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전주 토요일 방송에서 이번 5월 달에 테슬라의 메가팩토리 상하이, 그러니까 중국 공장이 되겠죠. 중국 공장의 착공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상하이 메가팩토리 건설 계획이 일단 중국 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뉴스 기사로 나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의견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중국 메가팩토리가 2024년에 시험 생산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은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건설했을 때도 상당히 빠른 행보를 보여주었었는데 메가팩토리도 빠르게 시험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메가팩 공장 역시 캘리포니아의 레스로 공장과 같은 생산 능력 40기가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연간 메가팩을 10,000개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제작된 메가팩은 글로벌 시장에 판매될 예정이고, 자, 빠르면 내년 1분기에 메가팩이 납품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내년부터는 의미 있는 ESS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차량 판매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메가팩의 캐파가 내년에는 2배가 될 수 있는 만큼 아마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대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메가팩의 수익률 역시 그로스 마진율 기준으로 25%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할 만한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올해 이 메가팩,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의 성장률이 70%를 넘을 것이라고 했어요. 전년 대비 70% 이상의 성장이 예상이 되니까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를 보면 미국보다 중국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진심인 것 같아요. 테슬라를 상당히 도와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테슬라 차이나는 상하이 데이터 센터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테스트 엔지니어 등 기술 인재를 영입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중국 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성공하고 안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파급 효과가 다른 경쟁사라든지 다른 산업 분야로 상당히 커질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노리고 계속해서 중국 정부는 테슬라를 서포트하는 것 같습니다. 상하이 경제정보기술위원회 장윈 국장은 상하이시를 자율주행 기술의 성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를 비롯한 자율주행 기술들이 상하이시에서 먼저 파일럿 주행이 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반 상황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킬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 이후에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 뭔가 올해 일이 나면 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고요. 그것은 바로 일단 중국 내 FSD 베타 출시가 되겠죠. 상하이시에서 이렇게 서포터를 해준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기술 인재를 영입하는 모습을 보니까 연내 중국 FSD 출시가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중국에서 발전하는 가운데 생성형 AI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가 새로운 GPT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GPT-4의 성능을 개선한 GPT-4O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들어간 이 O는 옴니 모델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GPT-4는 뭐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러한 모델들이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하나로 통합한 모델인 GPT-4O를 새로 내놓으면서 충격적인 영상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특히 기존 모델은 텍스트 기반이었는데 이번 모델은 이용자와 AI 간의 음성 대 음성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자, 이분이 이태리 말을 하면요, 이 GPT-4O가 영어로 바로 지금 챗GPT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AI와 함께. 자, 이분이 영어로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이태리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분은 이제 이태리어가 가능하시거든요. 바로 이태리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태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Mike, she wonders if whales could talk, what would they tell us? They might ask how 아마 지금 뭐 이태리 말로 Potrebbero chiederci 다시 영어를 하자 이태리 말로 번역을 하죠. lineari. Sicuramente sì. 네. Certainly yes. Great. Looks like it works. 네, 굉장합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 챗GPT-4O를 만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동시 통번역사 직업도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AI 퀄리티 수준이 지금까지의 AI 음성 챗봇에서는 없었던 정말 사실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이러한 새 모델은 50개의 언어를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챗 GPT-4.5가 나오기 전에 최신 모델은 GPT-4 터보였는데요. 이게 지난해 11월에 나온 건데, 자, 이것보다도 2배 더 빠르고요. 비용은 반으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AI가 이제는 노래까지도 불러주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AI가 바로 즉흥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랑 AI 간의 대화도 가능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챗 GPT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겠죠. 샘 알트만이 허라는 표현을 짤막하게 남겼는데요. 바로 이 영화 제목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는 실제로 AI와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자, 이 정도로 충격적인 기술 수준까지 이르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 AI는 이 버전을 일단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세컨 챗 GPT 모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데모 made me cringe. 자, 방금 보신 그 데모 영상들이 일론 머스크를 움찔하게 겁이 나서 움찔거리게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 챗 GPT-4.5가 기술이 워낙 충격적이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 역시 그록이라는 AI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이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서 최대한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GPT-4.5가 앞서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좀 겁이 나겠죠. 자, 이렇게 혁신적인 AI 기술을 어떤 한 사람, 한 회사가 독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부정확한 사실을 전 글로벌에 퍼뜨릴 수도 있고요. 조종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AI는 최대한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일론 머스크인데 이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주가적으로 보면 오픈 AI 거의 절반 가까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도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애플이 최근에 오픈 AI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자사의 핸드폰에 AI 기술을 탑재하겠다라는 발표도 하고 있어요. 곧 있으면 이와 관련된 청사진을 제시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애플 역시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금일 주가가 상승한 반도체 기업들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역시나 주목해 볼 것은 파운드리 업체가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과 같은 회사들이 직접 칩을 설계를 할 수 있지만 칩 생산은 파운드리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 역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적인 AI가 아니라 실생활 리얼월드 AI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그 근간이 될 모델이 바로 테슬라의 Full Self Driving FSD가 되겠는데요. 테슬라가 현재 내놓은 FSD는 Supervised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감독이 필요한 모델인데요. 여기 홀마르스 카탈로그님의 의견에 따르면 Tesla has a version of FSD internally that is trained to operate unsupervised driverless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이 감독 없이 자율주행이 되는 FSD 인터널 버전을 내부 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 미스 질리안이라는 FSD 테스터입니다. 이분이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뭔가 해킹을 한 건지 어떻게 뭔가 설정을 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운전석에 앉아있지가 않습니다. 다 보조석과 뒤에만 앉아있는 거죠. 근데 지금 FSD 버전 12.3.6 최신 버전이거든요. 언슈퍼바이즈드로 지금 돌아가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 FSD가 출발을 했어요. 자율주행이. 네. 뭔가 코딩을 해킹을 했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뭐를 설치를 한 것도 같아요. 근데 지금 성공하는 모습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영상만 보더라도 운전자 없이 작동하는 내부 버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빠르면 이번 주에 버전 12.4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버전부터는 스마트 서먼이라든지 오토파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with no one in the ca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드라이버리스, 운전자가 없는 것이죠. 이미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버전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홀마스 카달로그님의 얘기가 맞겠죠. 자, 이 내부 버전이 풀리는 순간이 바로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챗GPT 모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8월 8일이 되겠죠. 테슬라 코노믹스님께서 멋지게 렌더링한 로보틱스, 로보택시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요.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를 하려면 분명히 Unsupervised FSD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멋진데요. 이름이 사이버 캡으로 명명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이버 트럭을 좀 닮은 그런 세모난 모양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컨셉 디자인을 많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피셜로 제일 처음 공개되었던 로보택시 이미지는 이 좌측 위에 상단에 있는 이 이미지와 매우 유사한데요. 여기 보시면 뒷바퀴가 중간에 하나밖에 없는 모델이었어요. 이와 관련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컨셉 디자인을 또 그려주고 있는데, 자, 오늘은 뭔가 충격적이게도 테슬라가 오피셜하게 내놓은 듯한 티저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핸들과 페달이 없고 차 문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 역시 unofficial, 그러니까 공식적인 테슬라의 포스터는 아니에요. 자, 하지만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 전에 아마 이와 유사한 포스터를 테슬라는 티저 형식으로 충분히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은 오픈 AI에서 새로운 GPT-4.5를 출시를 하면서 세상에 다시 한번 충격적인 AI 기술을 알려왔는데요. 테슬라의 현재 주가 움직임 역시 한 4월 30일 정도에 이 론 바론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 역시 이에 화답을 했던 내용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는데요. 론 is a very smart man. 매우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좋은 투자 레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현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4월 말에 테슬라 주가 약 한 140불대까지 떨어졌을 때가 정말 바닥이었다라고 일론 머스크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와 함께 지속해서 발전하는 AI 기술이 테슬라의 성장과 일론 머스크 역시 자극을 시킬 것 같은데요. 홀마스 카달로그님에 따르면 최근에 워낙 FSD 기술이 탁월하기 때문에 많은 테슬라 공매도 세력들이 홀마스 카달로그님을 공격 중이라고 해요. 분노도 표출하고 사기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FSD 기술은 사기가 아니죠. 자, 이러한 현상이 바로 2018년과 2019년 테슬라 숏스퀴즈 상황에서 그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요. 2019년 말부터 테슬라 주가가 급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에 대해서 yes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의 단기적인 앞날은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지만 테슬라의 8월 8일은 GPT-4 오후의 출현만큼 충격적일 수도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면서 테슬라 투자 지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